오늘은 2단자 회로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여기 파트에서는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제가 지금 일어났는데 어제 와인을 먹고 났더니 목소리가 잠겨 있습니다. 아무튼 2단자 회로망은 말 그대로 두 개의 단자를 가진 회로망입니다. 그리고 구동점 임피던스는 특정 회로 소자가 전원을 인가받았을 때 나타나는 저항값이에요. 그래서 이 회로망을 해석하려면 소자의 임피던스부터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씩 보자면 저항은 가장 단순한 소자죠. 임피던스는 그 자체로 그냥 R이 됩니다. 그리고 인덕터는 코일이죠. 이거는 주파수에 따라 변하면서 J-L이죠. 이거는 복소 성분인 거고, 이게 각주파수, 그리고 인덕턴스 값. 근데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쓰면 이게 SL 이렇게 바뀌어요. 이 J가 S, 이게 복소 함수인 거고요. 커패시터는 축전기를 떠올리면 되죠. 여기서의 임피던스는 J오메가 C분의 1.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J오메가를 S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문제에서 뭐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죠. 보통 문제에서는 회로가 주어지고 구동점 임피던스를 구해라, 아니면 ZS를 구해라,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럴 때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저항 R은 그대로 R로 풀어주시면 되고, 인덕터는 주파수와 비례하는 성분이라서 SL, 그리고 커패시터는 주파수와 반비례하는 성분이어서 SC분의 1. 이렇게 이 변환법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문제를 가져와 봤는데 역시나 회로가 주어지고 구동점 임피던스를 구하라고 나와 있죠. 구동점 임피던스 구하라고 했을 때는 제가 저항 R은 그냥 그대로 R이었죠. 그리고 구동점 임피던스에서 인덕턴스는 XL, 이게 J오메가 L이고 이게 SL이고 단위는 다 옴이죠. 그리고 정전 용량은 XC는 J오메가 C분의 1, 이게 SC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보기들을 보니까 J오메가가 다 적혀져 있으니까 이걸로 다 변환을 해서 풀어보면 되겠죠. 저항은 그대로 R. 지금 보니까 인덕턴스가 1로 주어져 있어요. 인덕턴스는 J오메가 L이죠. 그랬을 때 1이니까 이 L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J오메가로 문제를 풀어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저항 2는 그대로 그냥 저항 2로 풀어줄 수 있겠죠. R은 그대로 R이니까. 그랬을 때 인덕턴스와 저항이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항 2 플러스 병렬이니까 인덕턴스 J오메가, 그리고 분자는 곱해주면 되겠죠. 분모를 더해줬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계산하면 되는데 복소수니까 켤레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2 곱하기 2 하면 4고 J 곱하기 J 하면 마이너스인데 여기 마이너스가 또 있으니까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 되겠네요. 왜냐면 J 곱하기 J는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위에 쪽도 이게 J2 오메가니까 J4 오메가 플러스 2 오메가 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식을 보기에서 찾으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문제였겠네요. 한 문제를 더 준비해 봤는데요. 이번에는 그림과 같은 회로의 2단자 임피던스를 구하라고 했어요. 지금 회로를 보니까 요거랑 요거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지금은 ZS를 구하라고 했죠. 그리고 친절하게 S가 J오메가와 같다는 것도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인덕턴스 뭘로 바꿀 수 있죠? S로 바꿀 수 있죠. 이거 1이니까 그냥 S만 나옵니다. 그리고 1페럿은 정전 용량은 분모에 들어가면 됐었죠. L은 S, C는 S분의 1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1일 때 S였으니까 이 친구는 0.5S 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냥 L은 S만 붙이면 돼요. 그 다음에 C는 분모로 써주면 되죠. 2S분의 1. 그럼 이렇게 바꿔준 것 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되죠. 그러면
너무 제가 풀어주면 의미가 없으니까 각자 풀고 정답이 뭔지 댓글에 남기기로 합시다. 그러면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0점과 극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0점은 임피던스 값이 0이 되기 위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회로가 단락되는 상태의 지점을 말하는데요. 단락 상태가 뭐냐면 회로의 두 점이 직접 연결이 돼서 전류가 매우 크게 흐르는 상태예요. 쇼트 상태라고 하죠. 그래서 이 임피던스가 0이다 라는 말은 전류가 거의 막힘없이 흐르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에서는 뭐 0점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준비한 걸 한번 보면 여기서 0점을 어떻게 찾냐면 0점은 바로 이 분자가 0이 되는 값이에요. 완전 쉽죠? 분모가 0이 되는 값만 안 찾으면 그냥 맞추는 문제거든요. 헷갈리지 말고 0점은 분자가 0이 되는 거니까 S는 마이너스 1 지점. 여기서 임피던스 값이 0이 되는 거죠. 0점은 분자니까 0자라고 외워줍시다. 그리고 극점은 임피던스 값이 무한대가 되기 위한 조건이에요. 이번에는 회로가 개방 상태가 되는 지점을 말하죠. 개방 상태는 회로의 두 선이 전기적으로 연결이 안 돼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예요. 오픈 상태인 거고요. 이 임피던스가 무한대다 라는 뜻은 그러면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다 라는 뜻이겠죠. 주어진 예시에서 한번 극점을 찾아보면 분모가 이번에는 S 플러스 2, S 플러스 3 요거의 곱이었어요. 분모가 0이 되는 값이 바로 극점이니까 여기서는 S는 마이너스 2 그리고 S는 마이너스 3 이게 극점이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서 임피던스 값이 무한대가 된다. 극점은 분모가 0이 되는 값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극모, 모가 어머니 모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극한 직업이다. 그래서 영자 극모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틀릴 일은 없겠죠. 그 다음에 정저항 회로는 2단자 회로망의 구동점 임피던스가 주파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저항값으로만 나타나는 회로를 말해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바뀌어도 임피던스는 변하지 않고 항상 일정한 거죠. 이게 정저항 회로의 핵심이고 정저항 회로가 되려면 이런 수식이 성립을 해야 하는데 Z1, Z2는 R제곱이다. 왠지 그럴 것 같잖아요. 그래서 외우기는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C분의 L까지 암기를 해주셔야 하는데 이거는 이제 Z1은 J 오메가 L이고 Z2는 J 오메가 C분의 1이라고 했을 때 이런 공식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Z1, Z2는 R제곱은 C분의 L이다. 이거를 암기해 주셔야 하고 문제에서도 엄청 간단하게 정저항 회로가 되기 위한 저항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때 또 친절하게 L이랑 C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공식을 암기해 두면 L과 C가 주어져 있다고 하면 R은 루트 C분의 L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잖아요. 엄청 쉽게 나오니까 다 맞출 수 있어야겠죠. 그 다음 역회로는 특정 회로가 다른 회로와 동일한 동작 특성을 가지는 경우를 나타내요. 예를 들어서 L과 C가 병렬로 연결된 회로랑 L과 C가 직렬로 연결된 회로가 같은 특성을 가질 때 이거를 역회로라고 부르고요. 지금 보이는 이 역회로가 가장 문제에서 흔하게 주어지는 경우여서 한번 그림을 가져와 봤고 그리고 역회로가 되려면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해야 되는데 이 K는 상수값이고 두 회로의 특성이 동일함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뭐 인덕턴스랑 커패시턴스의 비율이 동일해야 역회로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보면 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쵸?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가 4, 여기가 5, 여기가 2 라고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 왼쪽 그림과 이 오른쪽 그림이 역회로 관계에 있으려면 L 값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식으로 문제에 나올 수 있겠죠. 그랬을 때 L1은 4였고 요거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L2는 몰라요. 그리고 C1은
여기 있죠. C1, C2는 라고 주어져 있었다. 이게 역회로 관계에 있으려면 역회로 조건에 대입을 해줘야겠죠. 이 조건 2분의 여기 L1이니까 4. 지금 구하려고 하는 L 그리고 C2에 5 넣어주고 그러면 이 L은 크로스로 곱해서 20이잖아요. 그럼 L은 몇이에요? 10. L은 10이 되고 단위는 미리헨리가 되겠죠. 이것도 몇 번 풀어보면 쉽게 풀 수 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